1981년 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 합중국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지나는 중앙청과 광화문, 시청 앞 등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대통령의 장도를 축하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할 전두환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외국 원수로는 처음 공식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신병현 부총리를 비롯한 11명의 공식 수행원과 약 1명의 비공식 수행원을 대동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우호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외에도 조국을 떠나 먼 이역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한국인의 우수성과 긍지를 심어가고 있는 재미동포들을 위로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베풀어진 환송식에서 1200여 환송객들의 환송을 받으며 남도구 국무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출국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근본 미국 방문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 시대를 향한 양국 국민의 힘찬 전진을 서로 고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격동이 예상되는 80년대의 정세 추이 속에서 새 시대를 펼쳐나가야 할 한미 두 나라는 이러한 성숙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동아시아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상호 이익을 정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초에 대단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인을 초청한 것은 두 나라의 협력체제 강화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새로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와의 우호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게 될 것이며 새 영도자를 맞이한 미국 국민과 함께 변함없는 우정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부는 총무처 여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다음 환송 나온 각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미 간의 새 시대는 이제 양국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0박 11일에 미 합중국 공식 방문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선권을 입증하며 한국과 미국 간의 결속을 다지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는 점에서 뜻깊은 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순자 자서전 제7장 42살의 첫 해외여행.
검은색 수트에 푸른 바다색 넥타이에 레이건 대통령이 내가 팔짱을 낄 수 있도록 왼팔을 내밀며 정중하게 제가 오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영부인님. 이라고 했다. 우리 뒤에서 그분과 낸시 여사도 팔짱을 낀 채 유쾌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따라왔다. 온통 탐스러운 튤립으로 장식되어 있는 오찬장은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축제의 분위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정상회담의 기억. 1981년 새해는 새로운 과제와 함께 찾아왔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이던 1980년 11월부터 이미 추진되었던 미국 방문 계획이 성사되어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국빈으로서 백악관을 찾게 된 것이다. 그 당시 한반도의 안보 정세와 한미관계, 그리고 5공화국이 출범하던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비추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갓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는 사실은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이 소식은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분으로서는 취임 5개월 만에 갖는 첫 외국 방문이고 정상회담이어서 정상외교 무대로의 첫 등장이라는 성격도 있었지만 방문국이 미국이고 상대가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과거 그 어느 정상회담보다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시절 양국 관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다. 당시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추진하던 카터 대통령이 계속 재임 중이었고 11.6 이후 빚어진 국내의 혼란을 대남 도발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바로 한미관계 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던 것 같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바로 비공식 라인을 통한 미국 방문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다. 내게도 전달된 공식 방문 일정표와 접견 인사 자료집 속엔 나를 위한 별도 일정도 준비되어 있었다. 공식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출국 예정일인 28일까지는 겨우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 방문에 앞서 준비 현황에 대한 세밀한 보고도 받아야 했다. 미 당국과 협조해 확정된 모든 행사와 진행 절차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어야만 했다. 긴 시간 동안 치밀한 내용으로 진행된 브리핑에는 대통령과 나를 포함해 부총리를 비롯한 공식 수행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항 영접 행사, 기내 영접 인사, 행사 소요 시간, 별도 일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매우 섬세하게 보고되었다. 촉박한 시일 동안의 준비를 하려니 대통령 부인으로서 장소와 격에 어울리는 의상 준비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격식에 맞게 입어야 하는 양장도 신경이 쓰였지만 특히 한복의 경우는 더욱 힘들었다. 늘 입는 한복이었지만 막상 국가 공식 행사용으로 준비하려고 보니 격식을 제대로 갖춰 입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한복은 제작 과정부터 손이 많이 가는 매우 섬세한 의상이다. 너무 화려해 보이거나 반대로 너무 절제돼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항 행사 때 입어도 무난한 한복, 그리고 화려한 서양식 이브닝 드레스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한복이 따로 필요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지난 시절 영부인들의 자료를 찾아보았다. 아쉽게도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나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 공덕귀 여사의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나 최규하 대통령 영부인 홍기 여사의 경우도 흑백 텔레비전 시절의 자료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복식 전문가 유희경 교수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의 권유대로 정중한 예복으로는 당일을 결정해
슬라이드로 된 자료를 참고해서 두 벌을 준비했다. 백악관 행사를 위해서는 전통 자수가 수놓인 것 한 벌, 붓으로 동양화를 그려 만든 것 한 벌, 그렇게 두 벌의 한복을 따로 준비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유엔본부 방문 행사에는 한복보다는 서양식 정장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한복이 주요 행사의 의상으로 결정된 후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마련된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과정이 중요했다. 큰 손질 없이 신속하게 입을 수 있도록 보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평평한 양은 괴짝이었다. 괴짝 속에 여러 칸을 만들어 행사 순서별로 한복을 분류해 색인 카드처럼 넣어두어 새로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바로 입을 수 있게 구겨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만에 하나 내 개인 준비가 늦어져 국빈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준비 과정의 디테일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순방 중 나를 도와줄 수행원으로 업무와 접견을 도울 비서관 한 사람과 머리 손질을 하며 복장을 도울 수 있는 미용사 한 사람만을 고집했던 내 원칙은 무리한 것이었다. 출발 전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행사 현장에서 보니 나의 경험 부족에서 나온 실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방문 기간 내내 불평 한마디 없이 그 고된 작업들을 묵묵히 수행해낸 두 사람, 김동현 비서관과 박금자 씨에게 본의 아니게 지나친 경무를 안긴 셈이 되고 말았었다. 지금 돌아보아도 여전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내 아이의 엄마로서 집을 비우려니 장걱정이 많기도 했다. 다행히 그의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딸 효선이 동생과 집안을 돌보겠다며 나서주었다. 두 아들도 날 격려해 주어 안심이 되었지만 막내 제만을 떼어놓고 가는 일은 여간 마음에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늦둥이로 태어나 다른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은 막내는 형들과도 어울리기가 힘들어 외로움을 타는 편이었다. 하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막내가 가장 부모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 내외는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시절 내내 그분과 내가 집을 비우는 공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어린 제만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아이들에겐 몇 번이고 제만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가장 친한 친구가 지배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친구 어머니에게 부탁해두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었다. 무려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인 만큼 참가하는 모든 수행 장관들과 수행원들도 온갖 능력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게는 난생 처음 해보는 외국 여행이기도 했다. 어떻게 실수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지 긴장으로 온 신경이 곤두서 내내 가슴이 쿵쾅거리며 방망이질하는 나날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접견 인사 자료로부터 만찬 자료까지 모든 자료를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철저하게 공부했다. 외국 여행이 일상화된 요즘에 와서 보면 장군의 아내였던 내가 그때까지 외국 여행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30여 년 전 당시 국민 소득이 겨우 800불이었던 것이 우리 경제의 실정이었으니 당시로서는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외국 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그분이 장군으로 진급하고 나서야 난생 처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 나라 형편이 조금 나아져 장군들에게도 여름 휴가가 주어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몇몇 동료 군인 가족들과 함께 한려수도로 휴가를 떠나 온 가족이 바다 냄새와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에 흥분하며 즐거워했었다. 지나가던 멸치잡이 어선을 운 좋게 만나 아이들은 펄펄 뛰는 멸치가 가득 담긴 어망을 당겨 올리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 금방 잡은 생선을 회로 떠서 바로 배 위에서 먹는 경험을 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후 제주도에도 처음 갔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넜으니 해외에 온 것이라고 하던 그분 농담에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었다.